뉴욕시에서 독감 환자가 예년보다 이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연시 기간 전국에서 여행객 수가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거의 모든 역에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새로운 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민 서류에 사용되는 사진 제출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욕시에서 독감 환자가 예년보다 이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뉴저지 일대는 현재 미국 내에서 독감 유사 질환 발생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뉴욕의 독감 시즌은 평년보다 빨리 시작됐고 지난 한 달 동안 환자 수가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의 미셸 모스 임시국장은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것과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며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확산세로 브루클린의 한 사립학교에서는 학생 약 200명이 독감 증상으로 결석하거나 조퇴해 이틀간 휴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학생 3분의 1가량이 단기간에 아프자 캠퍼스 전체를 집중 소독한 뒤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시즌 유행 중인 주요 바이러스는 H3N2형으로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가 포함돼 백신 효과가 다소 낮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해외 초기 자료에서는 백신이 중증과 입원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률이 지난해보다 낮은 점을 우려하며 독감 확산에 대비한 개인 위생과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독감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환자와 입원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으며 뉴욕주 전체 입원 환자는 이미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연말연시 기간 전국에서 여행객 수가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 자동차협회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간 거주지에서 최소 50마일 이상 이동하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1억 2,2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말연시 연휴 기간보다 전국은 2.2%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전국은 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 수단별로 보면 차량 이동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억 950만 명이 자동차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돼 전년 대비 각각 2.0% 증가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전 주말인 오는 20일부터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항공편 이용객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기간 항공기로 이동하는 인구는 전국 80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3% 늘어날 전망입니다. 협회는 여행객들이 실제로 지불한 예약 금액 기준 국내선 왕복 항공권 평균 가격은 약 $900로 전년 대비 7%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휴 기간 동안 도로와 공항 모두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며 출발 시간 분산과 사전 교통 항공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거의 모든 역에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새로운 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MTA는 15일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 뉴욕시의 거의 모든 지하철 개찰구에 금속 스파이크와 플라스틱 패드를 부착해 무임승차를 어렵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치는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옆으로 비집고 통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전체 472개 지하철역 가운데 327개 역에 이미 설치가 완료됐으며 다음 달 말까지 129개 역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약 $730만 달러가 투입되며 MTA는 저비용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통당국에 따르면 해당 장치가 설치된 역에서는 무임승차가 약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TA 측은 일부 시민들에게는 장치가 과도하거나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TA는 수년간 무임승차 문제를 심각한 재정 손실 요인으로 지적해왔습니다. 올해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약 $4억 추산되며 이는 2022년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편 MTA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또 다른 대책으로 이달 말부터 20개 역에서 새로운 개찰구 디자인을 시험 도입할 계획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민 서류에 사용되는 사진 제출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사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식 기관에서 촬영한 사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각종 이민 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진과 관련해 USCIS 애플리케이션 지원센터나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지정 인증한 기관에서 촬영한 사진만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직접 찍어 서류에 동봉한 사진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기존 사진의 재사용 허용 기간도 크게 줄었습니다. 서류 접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촬영된 사진만 재사용이 가능하며 과거 최대 10년까지 허용됐던 규정은 폐지됐습니다. 이 같은 새 지침은 지난 12일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생체정보 예약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3년을 넘길 경우 추가 예약을 통해 새 사진을 다시 촬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진이 3년 이내라 하더라도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량에 따라 추가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증명서, 영주권 카드 재발급, 영주권 신청 등 4개 양식은 예외 없이 매번 새 사진과 지문 등 생체정보 제출이 필수입니다. 한편 구금 상태의 이민자들은 생체정보 제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단체들은 구금으로 USCIS 지문센터 예약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 강화와 높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뉴욕시 공립학교 등록 학생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에서 2026학년도 뉴욕시 공립학교 등록 학생 수는 약 88만 4,4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2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감소폭으로 공립학교 학생 수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생 수 감소의 배경으로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와 생활비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망명 신청자 유입으로 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최근에는 단속 강화에 대한 불안으로 뉴욕시를 떠나거나 자녀의 공립학교 등록을 주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급격히 상승한 집값과 물가 부담으로 일부 가정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등록 감소는 공립학교 예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학교 예산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등록 인원이 줄어들수록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교사 배치와 교육 프로그램 유지 등 전반적인 학교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0에서 11월에 걸쳐 역대 최장인 43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으로 미국 고용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10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0만 5천 건 감소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는 15만 명 이상의 연방정부 공무원 퇴직을 반영한 지표로 당시 퇴직자는 대부분 9월 말에 정부 급여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함께 발표된 11월 지표의 경우엔 일자리가 6만 4천 건 소폭 증가했으나 4월 이후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추적됐습니다. 11월 실업률은 4.6%로 채용 속도가 둔화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수치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2023년 4월 54년 만에 최저치인 3.4%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실업률 수준은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AP통신은 짚었습니다. 미국 등 일부 지역에서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를 변경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신부의 입원과 중환자실 치료, 조산 위험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데보라 머니 교수팀은 16일 미국 의사협회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캐나다 전역의 임신 데이터 2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백신을 접종한 임신부는 중증 질환을 겪거나 조산화 위험이 미접종자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머니 교수는 이 결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신 중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임신부와 아기를 심각한 합병증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면서
이는 임신 중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공중보건 지침을 강력히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지났지만 바이러스는 여전히 유행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최근 백신 권고 대상에서 임신부를 제외했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존재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호흡기 바이러스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신부 등 중증 질환 고위험군의 위험을 줄이는데 백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수비에 기여한 병사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펜타닐을 공식적으로 WMD로 분류한다며 지난 5월 사상 최대 규모의 펜타닐 단속을 벌였고 300만 정을 압수했다. 미국으로 밀려 들어오는 치명적 펜타닐 재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폭탄도 이 물질이 초래하는 피해를 따라잡지 못한다며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마다 20만에서 30만 명이 펜타닐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는 8만 명가량으로 추정되며 이 중 4만 8천여 건이 합성 오피오이드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의 원료인 핵심 전구체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유입되고 있다며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해온 것을 정당화하는 한편 마약 밀매 등을 내세워 베네수엘라 등에서 벌이고 있는 군사작전에도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15일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총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BC는 지난해 미국 대선 직전 방영한 다큐멘터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관련 발언을 편집해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BBC 대변인은 주요 외신에 보낸 성명에서 앞서 분명하게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건을 방어할 것이라며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대한 추가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큐멘터리 발언 짜깁기 논란에 BBC는 올해 11월 초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으며 팀 데이비 BBC 사장과 데보라 터네스 뉴스 시사 총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BBC는 악의를 가지고 문제의 편집을 한 것이 아니며 방영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만큼 명예훼손의 근거는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배상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BBC 자체의 문제라며 BBC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는 그들이 관여할 문제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생산이 중단된 1센트 동전의 마지막 주조분이 최근 경매에서 1,676만 달러에 판매됐습니다. 경매사 스택스 보어스 갤러리는 지난 12일 마지막으로 주조된 유통용 1센트 동전 232세트가 총 1,676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1센트 동전 세트는 지난달 필라델피아 조폐국에서 발행한 1센트 동전과 순금으로 된 1센트 동전, 덴버 조폐국에서 주조된 1센트 동전 등 총 3종으로 구성됐습니다. 각 동전에는 1센트의 마지막 생산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오메가 마크가 양각돼 있습니다. 각 세트의 가격은 평균 7만 2천 달러 이상이었으며 마지막 232번 세트는 무려 8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센트 동전 제조 비용이 액면 가치보다 더 크다며 지난 2월 재무부 장관에게 1센트 동전 신규 생산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1센트 동전은 1793년 처음 발행돼 지난 232년간 발행되어 왔습니다. 일반 유통용 1센트 동전의 생산은 중단되지만 수집용 1센트 동전 생산은 앞으로도 제한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10일 뉴욕주 내 모든 종합병원들이 앞으로 영어 미숙 이민자들을 위한 이중 언어 서비스를 무료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에 서명하며 주 내 모든 종합병원은 언어 지원 코디네이터를 지정,
이중 언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적시에 식별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야 합니다. 호주 당국은 시드니 본다이 해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국제 테러와의 연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인공지능의 급부상과 고객들의 비용 절감 기조로 컨설팅 업계가 불황에 들어서자 선두업체인 맥켄지앤드컴퍼니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작했으며 향후 2년 동안 약 10%의 부서 인력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창사 88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내 드레스덴 지역의 공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중국 판매 부진과 유럽 수요의 둔화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입니다. 지난 14일 타임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올해의 100대 사진 리스트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 당일 연설 직전 사진이 선정됐습니다. 러시아 전문 매체 바이러시 i11에 따르면 올해 8월과 11월 모스크바에서 승리와 평양관이라는 두 곳에 북한 음식 전문 식당이 개업을 했으며 이곳에서는 평양냉면과 비빔밥 등 민족 전통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영화흥행 수입 집계 사이트 박스오피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개봉한 주토피아2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 19일 만에 흥행 수익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강력한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의 캐롤곡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최근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비연속 총 20주 1위를 기록하며 빌보드 67년 역사상 최장수 1위라는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최저 기온은 3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4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1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